예, 영주문경 예천의 최계열 의원입니다. 어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위원장께서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선택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수출 대기업의 낙수 효과에 의존한 성장은 그 효력을 다했다. 이제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고용 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서 국내 시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데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소득증대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총리, 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만드는 거죠? 뭐 일단 좀 민간과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민간과 기업에서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경제 활동, 경제 성장의 주역도 기업으로 봐야죠. 그렇습니다. 우선 그 자료를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예, 저게 이제 역대 정부의 평균 수출액과 무역 수지인데요. 김영삼 정부 때 평균 수출액이 1,100억 달러이던 것이 박근혜 정부 때는 5,300억 달러, 그리고 작년에는 5,700억 달러, 금년에는 6,000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는 김영삼 정부 때 적자에서 박근혜 정부 때 670억 달러, 그리고 작년에는 950억 달러, 엄청난 그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계 소비와 수출 현황인데요. 95년에 보면 가계 소비가 수출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던 것이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6.7배 늘어났죠. 그리고 가계 소비는 증가폭이 둔화되어서 지금은 가계 소비 지출과 수출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이 각국의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확연히 높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수치에 관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1일 날 보도한 보도자료입니다. 작년에 3.1% 성장 중에서 수출이 1.6포인트 기여했다.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50.7%다. 그리고 일감 유발 효과는 322만 개다. 일감 유발 효과란 것은 유지한 일자리 플러스 새로 생긴 일자리 합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이 방향이지만 일본이 하위 20층의 소득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작년 1, 2, 3, 4분기 최하위층의 소득은 27년에는 늘어났지만 금년에는 1, 4분기에 8%, 2, 4분기에 7.6% 줄었습니다. 반대로 최상위층 소득은 9.3%, 10.3% 늘었는데요. 지금 통계 작성 이후에 최상위층 5분위의 소득이 두 자릿수로 늘어난 건 사상 최초입니다. 그리고 최근 6년 동안 4.2%로 소득 증가율은 가장 높았어요. 소득이 4.2%로 전체 소득이 가장 높게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1, 2분위는 저렇게 줄어들고 최상위층만 늘어나게 오히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연세대 성태형 경제학교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전면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소비 패턴이 지금 해외 직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도 국내에서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서 지금 금년 상반기만 1.13억 불이니까 1조가 넘지 않습니까? 한 3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해외 소비, 해외 카드 소비도 계속 늘고 있었어요. 지금 한 20조, 작년에 20조 가까이 됩니다. 또 다음 보여주십시오. 관광 수지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든 지금 경제를 얘기할 때 세계에서 전부 다 그 성장을 얘기합니다. 성장률이 어떻게 된다. 하여튼 경제의 첫 화두는 성장이에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처럼 이 소득 이 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성장을 하겠다 그러는데 벌써 이 수출이 작년에 50.7%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성장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정부 지출, 정부 투자, 민간 투자, 그다음에 민간 소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민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럼 민간 소비 중에서도 하위 20층, 하위 2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5.8%입니다. 그럼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할 때 그 비율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부총리님, 그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경제 성장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30초 후에 해 주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배고 복지지, 그 개념을 갖고 가야지 거기에 모든 정책을 집중해서 저소득층 소득이 증대되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경제 전체를 큰 틀로 놓고 보고 결국 경제 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각 부문마다 맞게 해야지 모든 이 정책을 저소득층 소득 증대해서 이걸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최님 그 좋은 분석에 감사드리고요. 그 최님 그 이제 소득주 성장에서 주로 이제 질의를 하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 소득주 성장은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양극화나 소득 분배 왜곡 상황에서 아무리 그 외형적인 경제가 성장을 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의원님 말씀에 그런 면에서 소득주 성장은 꼭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또 우리 경제의 그 체질 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소위 말하는 지금의 그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서 성장하겠다고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과 생각을 일부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장이 저소득층의 그 소득 증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게 하고 또 일부 성장에 기여하는 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수출 기업의 기여도 중요하고요. 대기업의 기여도 중요하고요. 또 소위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된 여러 가지 것들,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전통 제조업 문제라든지 신산업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 균형 잡히게 같이 기여를 해야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